그래서 이러한 재산관계는 그 총유로서의 공동 점유이고 마치 이제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다. 이는 이제 자본주의를 극복한 인적 공동체의 부분이다. 법인격 없는 사단은 어떤 거냐면요, 마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마을의 주민이라면 그 마을의 주민이라면 재산이 있든 없든 간에 그 마을 뒷산에 있는 산에 가서 땔감을 구울 수 있고, 마을 앞에 있는 강에 가서 고기도 잡을 수도 있고, 또 마을 앞에 있는 바다에 가가지고 뭐 양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총유다. 그 구성원, 집단의 구성원이면 그 생산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서 가져와서 쓰면 된다. 자기 필요만큼. 그래서 이는 자본주의를 극복한 인적 공동체의 구현이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사적 소유와 인간의 자기 소유가 지향됨으로써 인간이 유적 생활이 구현된다. 그러니까 사적 소유는 당연히 지향되겠죠.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그 생산수단에 관한 개인의 소유는 인정하지 않고 집단적 소유만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 생산수단을 활용해가지고 그 필요한 만큼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자기가 이 노동 시간이 자기가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족이 많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노동 시간을 길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노동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인간은 자기 소외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생산 수단을 활용해서 생긴 자기 노동의 결과물을 자기가 가져가기 때문에 역시 생산물, 상품에 대한 소외도 지향이 된다. 그래서 인간은 유적 생활이 구현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개인과 집단, 그러니까 집단 안에서 개인의 욕구, 정당한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공산주의 사회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순을 해결하는 거죠. 인간과 자연이라는 것은 이제 자연을 활용을 해서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쓰지만, 또 그 자연을 보존하고 후대에 넘겨준다. 실존과 본질, 그러니까 자기 현실과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상화된 자기 확인, 자유와 필연성, 개체와 유사이의 조화이다. 투쟁의 진정한 해결이다. 자유와 필연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말하는 거고요. 필연이라는 것은 일을 함으로써, 그래서 이 생산 수단을 가지고 노동을 해야 되는 이 사물의 법칙, 경제의 법칙이죠. 그 경제의 법칙과 인간의 자유라는 게 조화를 한다. 조화롭게 한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인간이 물질의 법칙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과 자연의 완전한 통일체요, 자연의 진정한 회복이요, 완성된 인간의 자연주의요, 완성된 인간의 자연주의요, 완성된 자연의 인간주의다.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서로 조화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이윤 추구를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죠.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윤 추구가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만큼 자연에서 갖다 쓰고, 자기도 나중에 자연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려면, 또 후대에 물려주려면 자연을 착취하면 안 되겠죠. 이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적이고 직접적인 감각적인 사적 소유, 이제 직접적이고 감각적이라는 것은, 사적 소유는 자본주의에서 자기 혼자만, 그죠? 타인을 배제하고 자기가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려고 그러죠. 직접적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소유하려고 합니다. 소외된 인간의 삶의 물질적 감각적 표현이다. 따라서 사적 소유의 운동, 자본주의에서 이런 운동, 생산과 소비는 인간의 현실화 혹은
현실성의 감각적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어떤 감각적인 그 이윤을 추구하려는 것, 그죠? 이윤을 추구하려는 것, 자기만을 위하는 것, 이런 것들인 거죠. 이러한 종교, 가족, 국가, 법, 이러한 상부구조,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자본주의 생산의 특수한 방식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본주의적 종교, 자본주의적 가족 이런 거죠. 그런 자본주의의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를 대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사적 소유의 실제적인 지향, 극복은 인간적 삶의 획득은 모든 소외, 경제적 소외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상부구조에 있는 종교적, 가족적 이런 소외, 이런 모든 소외를 극복하는 거고, 그래서 인간이 종교, 가족, 국가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그 인간적인 현 존재, 즉 사회적 현 존재, 인간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 복귀하는 것이다. 인간 본연은 사회적 존재죠, 유적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그 유적 존재가 분열돼 있어. 왜냐면 타인과 내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타인을 착취해주면 내가 살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공산주의에서는 타인을 착취하지 않더라도 타인과 공존하면서 살 수 있다. 즉 사회적 인간으로도 다시 복귀한다. 경제적 소외는 현실적인 삶의 소외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 소외의 지향은 그렇죠. 소외의 지향은 의식과 현실의 소외 모두를 지향한다. 아까 말했죠. 현실이라는 경제적 소외이지만 의식은 뭐 상부구조, 예술, 그렇죠. 도덕 이런 것도 지향한다. 이제 마르크스가 이 고타 강령 비판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갓 태어난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 협업적 노동 시간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이고, 자기의 발로 서는 더 높은 공산주의는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총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노동 시간에 상관없이 어떤 단체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그 생산 수단을 자기 능력에 따라 그 사용을 하고 그 결과물은 자기 필요에 따라 배분받는다. 그래서 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에서는 개인이 분업에 복종되는 예속적 상태가 사라지고, 개인이 어느 한 분업에 나사를 조이는 일에 8시간, 10시간 일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이 사라지고, 노동이 생활을 위한 수단, 먹고 살려면 노동을 해야죠, 공산주의 사회에서. 다만 공산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그 취미생활 된다, 자아실현이 된다.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가수인데, 자본주의에서는 돈 벌려고 가수, 그러니까 노래 잘하면 10시간, 12시간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래를 뭐 서너 시간도 부르면 훨씬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겠죠. 개인들의 전면적인 발전과 더불어 생산력도, 개인도 발전하지만 사회 전체의 생산력이 발전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죠. 사회 전체의 부가 넘친다. 사회 전체의 부가 넘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노동시간을 권리 배분의 척도로 삼아서 너는 일을 조금밖에 안 했으니까 네가 가족이 많더라도 너는 이것만 가져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니까 부르주아의 어떤 이기주의, 그죠? 부르주아의 권리관계, 편협한 권리관계, 그거를 극복하는 거다. 그래서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는 필요에 따라 배분을 받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꼬민의 형태에 대해서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꼬민의 연합을 해서, 꼬민이라는 거는 자 프랑스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촌락 공동체라고 그랬죠. 최소 단위의 경제 공동체, 꼬민. 이 자체가 국가적 차원은 아니겠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모여서 어떤 도시가 되고, 우리나라다 그러면 이제 읍면동이 있고, 읍면동이 모여서 시가 되고, 시가 모여서 도가 되고, 도가 모여서 이제 국가가, 그다음에 국가가 더 모이면 이제 그 지구적
지구촌이 될 텐데, 이번에 이제 꼬민의 연합의 형태가 어떤 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꼬민 자체만 있는 건 아니죠. 꼬민의 연합이 되겠죠. 그래서 국가의 소멸과 꼬민의 연합이다. 자, 공산주의의 발전 과정 속에서 국가는 계급 지배의 수단이니까 소멸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폐지는 노동 해방이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가니까, 자본주의 국가가 폐지되면 자본주의 제도가 폐지되니까 모든 사람이 노동자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자기 생산 수단을 점유하게 되게 되는 거죠. 노동자이면서 생산 수단에 점유를 한다. 더 이상 생산 수단은 한 계급의 속성이 아니게 된다. 생산 노동은 그렇죠. 자본가와 노동자 구별이 없어지죠. 모든 사람이 노동자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생산자이다. 그 생산의 주체이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타도와 모든 계급의 최종적 철폐를 역사적 사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프롤레타리아가 승리함으로써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급이 사라짐과 동시에, 계급이 사라지니까 계급 지배가 사라지겠죠. 계급 지배의 도구인 국가도 사라진다. 그래서 억압해야 할 사회의 계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자. 그러니까 자본가와 노동자가 존재하지 않죠. 계급 지배와 생산의 부정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생존 경쟁, 이런 것들도 사라지게 되고, 진압해야 될 것이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나서는 자본가들을 진압해야 되는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자본가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프롤레타 독재의 대상이 없게 되는 거죠. 노동자가 지배할 자본가가 없어요. 노동자 국가 자체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특수한 억압 권력인 국가 자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를 타도하면 첫 번째는 프롤레타 독재에서 노동자 국가가 생기지만 나중에는 노동자 국가도 없어진다. 국가 자체가 없어진다. 그래서 엥겔스에 따르면 그 특수한 사회 계급이 이 생산 수단과 생산물을 점유하며, 그러므로서 그 정치적 지배와 문화적, 지적 지도력을 독점하는 것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지적으로 발전에 장애가 되는 단계에서는 계급은 폐지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 계급이 생산 수단과 생산물을 점유하죠. 그 나머지 상부 구조도 독점하는데, 공산주의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 계급의 그 독점이 사회의 발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즉 자본가의 지배가 사회 발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스럽게 구조적으로 자본가의 지배, 자본가 계급은 폐지된다. 이때 국가는 강제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사멸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제 파리 꼬밈은 그 이전의 억압적 국가와 달리 국가라는 특수한 형태의 기능을 사회 자체에 되돌려주고, 그럼으로써 국가를 서서히 소멸시키는 정치적 형태이다. 그러니까 파리 꼬밈은 노동자 국가죠.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본가 국가가 아니라. 과거에는 자본가 국가라서 억압하는 국가였는데, 이제는 노동자 국가니까 사회의 기능을 사회 다수인 노동자에게 되돌려준다. 다만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을 설정하면서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자본주의 국가를 일단 타도를 하고 노동자 국가로 만들어서, 그래서 국가 자체를 활용을 한다면 나중에는 국가 자체가 소멸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노동자 국가라는 거를 주장함으로써 이제 프루동이나 바쿠닌 같은 무정부주의자들, 국가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 그 주장을 누를 수 있었지만, 노동자 국가가 폐지되고 자본가 국가가 필요하다는 거, 자본주의 국가가 폐지되고 노동자 국가가 필요하다는 거. 어쨌든 국가가 필요하죠. 노동자 국가가. 바로 이 문제가, 그러면은 어느 시기에
노동자 국가도 폐지되는지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혼란을 초래했다 국가 이론에. 그래서 자본주의가 완전히 극복된 단계에서는 이제 중앙집권적인 정부가 필요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중앙집권적인 정부 관리들은 개인들과 그 다음에 그 단위의 그 공동체, 꼬밈들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국가라는 게 있으면 뭐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꼬민 공동체, 풀뿌리 공동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국가의 대안으로서 공산주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자유로운 공동체 연합, 꼬민들의 연합이죠. 생활 공동체, 경제 공동체의 연합이다. 토마스 무의 유토피아도 이와 같이 다수의 공동체들이 느슨한 형태로 묶여 있는 그 사회를 그 유토피아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가 여러 개의 소공동체로 나눠져서 그것들이 느슨하게 묶여 있는 것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이러한 그 공동체 연합에 있어서도 그 공동체 개별 공동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겠죠.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그죠? 오늘날 생산력이 발전했으니까 뭐 항공이라든지 고속철도라든지 이러한 사회에서도 이제 사회주의에서도 어떤 그 생산 과정의 지휘,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규모로 수용되는 그죠?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노동 또는 공동 노동은 개인들의 활동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또 일반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휘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유기체의 독립적인 기관들의 운동과는 구별되는 생산 유기체 전체의 운동으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꼬뮌이 아니라 여러 꼬민들의 결합 해야 되는 것들, 망사업이겠죠. 그 가스, 전기 이런 것들은 하나의 꼬민이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하고 계획하고 지휘해야 된다. 그래서 바이올린 독주자는 자신이 직접 지휘자가 되지만 교향악단은 독립적인 지휘자를 필요한다. 그래서 여러 꼬밈이 모여서 협의를 하게 될 때, 이럴 때 이제 그거를 지휘하고 계획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지휘와 감독의 조절의 기능은 자본의 지배하에 있는 노동이 협업적으로 되자마자 자본의 그 하나의 기능이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되더라도 국가는 사라지지만 이런 지휘와 감독, 조절의 기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원래는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였는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가 사라지면서 그 노동자들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협업적 방식으로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오늘날 그 교통, 통신, 과학의 발전으로 생활권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따라서 이제 고립적인 공동체의 연합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극복이 자본주의 생산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공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날아다니는 비행기, 항공 산업, 그 다음에 이제 우주를 이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석유나 가스를 다른 나라에 공급하는 파이프 이런 산업이 있단 말이에요. 통신 케이블을 바다를 건너서 해제해 까는 거 이런 것들이 특정 하나의 꼬뮌 하나의 공동체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 고립적인 연합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생산력 이런 거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광역 경제권, 필요에 따라서는 지구적 차원의 경제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초 공동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동체 간의 높은 수준의 협력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는 단일 국가, 연방, 연합 이런 형태가 있는데 단일 국가는 안 되고 연방이냐 연합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연방은 단일 국가에 포함되는 중앙 정부를 지니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연방제죠. 그래서 주의 권한도 있지만 중앙 정부의 권한도 강하죠. 그래서 국가가 사라진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중앙 정부가 강한 연방제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꼬민의 연합체는 과거의 국가를 대체하고 지구적 차원에서 이러한 연합체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협의체다. 그래서 이러한 협의체는 단순한 고립적인 협의체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협의체지만 어떤 중앙 권력이 있어서 중앙 권력이 지배하는 그러한 강력한 연방 형태는 아니다. 그래서 일종의 복합 연합체이다. 복합 연합체라는 겁니다. 읍면동, 그죠? 마을 공동체도 하나의 꼬민이죠. 그다음에 서울시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또 서울시와 경기도, 또 한국과 일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복합적으로 꼬민과 꼬민의 연합이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이제 코스모폴리타즘, 세계 시민주의가 공산주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과 개입 경제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